보는데 시대성, 역사성, 민족성 필요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죠? 아직까지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는, 일주만 안 보고 사주를 보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로 본다면 육친관계의 융합을 의미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랐어. 근데 여러분 애매한 걸 잘 알아봐요. 아까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점을 살펴보세요.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랐으면 장인한테 내가 장인이라도 계시면 너무너무 잘해야 되지. 그래서 잘하는 경우도 있지. 잘하는 경우도 있지. 그렇지만 또 반대로 어떤 게 있어? 아버지한테 한 번도 받아본 게 없고 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자식이 도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르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없어.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역사 속에 볼 때에는, 그때에는 아예 시집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 9년을 뭐 한다고 생각하고 와? 벌이 3년, 김어들이 3년, 브라임드 3년, 이래가지고 9년을 일단 죽고 살아본다는 관점에서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식 두셋 놓고 살아 안 살아? 두셋 놓고 살면서 이제 주도권이 넘어와지지. 그래, 그 의무적으로 9년을 살아보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9년을 살려면 친정엄마가 놔두나? 친정엄마나 아빠가 말린다. 내가 봐줄게. 니 아직까지 가치 충분하다. 어떤 우리 딸인데 여자 엄마들뿐만이 아니고 시어머니도 그래. 내 자식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남자가 홍 하나 딸린, 자식 하나 딸린 게 요즘은 오히려 더 인기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 관점에서 다른데, 아무튼 궁합을 보러 왔을 때 다르고 다른 표현을 이미 업으로 하는 역술이는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알고 있다. 남자의 엄마가 왔어. 아들의 엄마가 왔어. 며느리 될 사람하고 자기 자식하고를 봐. 궁합이 안 좋아. 누가 안 좋다고 이야기해? 수긍해야 되지. 왜? 내 말 틀렸어? 그런데 자유로운 사람이 있으면 와봐라 얘기라. 똑같은 게 있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엄마 듣기 편하게, 안 좋으면 이제 안 좋을 수 있지. 그 안 좋을 수 있는 거에서 아들은 이래서 안 좋고 며느리는 이래서 안 좋고 이야기해 주면 될 걸. 일단 엄마 편하게 며느리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확률이 많아. 여자 엄마가 오면 사이가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떼놓기 위한 방법이지. 잘 들으세요. 역술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엄마를 설득해야 되지. 안 좋은 사람 우리 붙이면 안 되지. 그러면 거기서 엄마가 기분 좋게 아들을 방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데 이 아들이 결혼해 안 해? 결국은 할 확률이 높아. 높잖아요. 우리 다 주위에서 말리는 걸 어째 했잖아.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내만 그렇나. 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할 때 그 메시지를 들은 부모가 샷다마우스 하고 평생 이방하는 거 잘해라고 박수 쳐주고 맙니까? 한마디씩 던집니까? 던집니다. 예. 며느리 보고 마누라 때 내가 할 수 없이 우리 아들이 해서 내가 해주긴 했는데, 그거 빡 줍니다. 둘이서 만나면 자식이 없습니다. 하면 너가 조절하지 마라. 내가 어디 가서 알아보니까 분명히 니한테 아가 생기지 않을 확률이 높다 하더라. 확률이란 말도 안 해. 3대 조상이 먹을 줄 아가 안 나온다 하더라. 전제 조건이 묻잖아. 허락은 했지만 그럼 끝까지 반대를 하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또 사이가 문제가 있으면 요즘 장모님 어떻게 한잔 하거나 여기가 이야기하다가 딸이 한번 삐끼가 집에 뽀달사 가면 찾으러 가고 장모님 죽을 죄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이고 이서방 무슨 소리를 내가 딸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럼 또 시어머니 같으면 또 내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며느라 너무 미안해. 그래도 우리 조금만 참고 살아보자. 이게 인간의 도리인데 딱 가면 이제 장모가 이야기한다. 이서방 앉아봐라. 내가 안 그래도 사실은 탐탁지 않았는데 내 사주에 보이 정쟁과 편쟁 혼잡대가 2년 전에 많다카던데 그래도 나는 우리 딸년이 쫓기 살기로 하작해서 내가 부지주더만 결국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나. 그럴 것 같으면 때려쳐라. 내 눈 끌고 내 눈독으로 못 본다 그 꼴을.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
자, 이래가지고 화해가 됐다 하더라도 앙금은 남을까 안 남을까 우리 가슴 속에. 어디에 남아? 그래서 이 궁합 중요하지만 우리는 제발 그럽시다. 두 사람 같이 보러 오지 않는 한 궁합 봐주지 않기. 한쪽 부모가 왔을 때에는 자식 둘이라도 데리고 오든가 양가 부모 손잡고 오게 하는가. 그래가 손님 좀 못 봐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시스템이 좋아야 돼. 우리가 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까의 문제도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이러한 관계 속에 스스로가 뭐가 부족하고 어떤 에너지가 있고 한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그걸 극복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100% 중매인 경우에는 아니면 아니다 말해주면 되죠. 근데 아니면 아니다 하는 데에서 충격될 수 있는 말은 하지 마세요. 중신애비가 오든 누가 오든 그 사람들은 성사시켜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약자고 한쪽이 강자입니다. 중매제비는 절대 같은 관계의 사람들을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왜? 남는 게 없어. 남자는 의사인데 딸내미는 제가 요즘 말로 이 방송이 때문에 못하겠어요. 날라리라고. 그런데 그 연결시키려면 병원 사주기 어떻게. 요즘 그러고 학교 선생님들 잘 나간다면서. 여선생님들. 그럼 뭐 남자 중에 시어머니가 오히려 그 사돈한테 민국하고도 사주기 데리고 와야 된대. 우리 아들 밥 먹이 준다고. 그런 때예요. 그렇게 관계가 달라야 중매제비도 연결을 시켜.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주문을 받고 사주를 볼 때 여러분들 특별히 더 객관성을 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사주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사주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요즘의 시대에는 요즘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뭐를? 가치관을 좀 더 높여가라. 서로 추구하는 바가 이게 다르면 영원히 우리 마음 한 구석이 비어있다. 가치관만 갖다고 사는 건 아니지. 물론 대운도 다 보고 해야 되겠지. 폐품 재활용과 가치관 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육친법에 의해서 그냥 오행이 내가 목을 요구한다, 상대방도 목을 요구한다. 달라요. 내가 일간이 무엇이면서 목을 요구하느냐, 상대방이 무엇이면서 요구하는가 달라. 그죠? 불을 찾는 것도 병화나 정화나 달라. 그러나 우리가 가치관의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에들 한번 유추해보고 그런 나머지에서 나머지 에너지들이 서로 교류하는 데 있어 주고받는 게 문제가 없는가를 보면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더 내부적인 이야기. 시간적인 부부, 공간적인 부부, 인간적인 부부라고 제가 이제 인간적인 부부라고 나누어 놨는데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 관계가 있겠죠. 부부지간에.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같이 일하는 분들, 같은 시간과 이 시간일 때는 같이 부부지간에 직업을 가지면 요거 공유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이 두 개가 공유되는 바람에 인간적 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동일 직업.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공유하지만 인간적 부부관계가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보통 부부지간에 많이 떨어져 있고 못 보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노? 제일 부러운 게 뭐고? 휴지가 왔어요. 화장지. 딸막 하시는 분들 나와보세요. 이럴 때 남자는 운전하고 뒤에서 물건 팔고 같이 다니잖아. 그러고 뭐 식당 하시는 분들, 뭐 점포하시는 분 같이 하시잖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늘 같이 존재하지만 인간적인 관계에서 과연 이 에너지까지도 공유하는가 문제에서는 아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근데 자, 시간적으로는 서로 못 만나. 공간적으로는 같이 있을 수 있어.
공간적으로는. 같은 빌딩에 의사를 해. 부부지간에. 그러면 의사를 해. 자, 공간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시간적으로 같이 보는 건 아니야. 그럼 이럴 경우에는 묘하게 요 관계가 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갖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라. 시간과 공간을 붙여 놓으면 인간적인 부부가 못 되고, 또 이런 두 개가 또 맞으면 이 부분이 부족하고, 공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 맞고 인간적으로 억수로 맞으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럴 때에도 그러면 서로 관계가 원만한 거 아니야? 이 세 개를 다 가질 수는 없어. 그러면 현대가 이제 어떤 때가 왔느냐? 38세 이후의 주부들 중에 애인이 없는 걸 몇 급 장애인이고? 6급 장애인. 신문에 났어, 제가 그런 말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렇죠? 우리가 이 신문에 안 난 걸 말하면 안 돼. 6급 장애인. 어떻게 해서 장애인 빨리 애인 없는 사람을 6급 장애인 취급하는 시대가 우리나라에 와버렸어요. 응? 애인 없는 사람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애인 없는 거는 장애가 아니라 이거는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강남에 사는 부인들한테만. 근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니만 강남에 사나? 나도 강남에 갔다 올 수 있다. 강남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자들 이 인터넷상에 나온 게, 뉴스에, 신문에 나온 게 6급 장애인이라고 나와 있대. 애인 없는 사람을. 그러면 왜 이런 6급 장애인 시대가 왔냐 하면 인간의 욕구가 이제 어떻게 됐어? 다양화되었단 말이야. 다양화되면 어떤 걸 다 원해? 시간적인 예인. 시간적으로 나와 놀아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어떤 공간에서 나를 외롭지 않게 있을 사람. 인간적으로 내하고 친한 사람. 몇 명이 필요해? 몇 명이 필요해? 3명에서 3명. 3명. 한 명에서 3명. 한 명이 누가 한 명이라고 했노? 원이 그랬나? 아이씨, 방송 보나? 자, 어떤 분은 한 명이 이 역할을 다 해준대요. 어떤 분은 다 해준다. 그분은 참 행복하신 분이라서 6급 장애인으로 판정 내립니다. 국가 인정 6급 장애인 판정 났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예,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자에게만 이런 특혜를 줄까? 장애인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애인이 남편 포함해서 2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이 정상인이야, 이게 정상인. 정상인. 여기는 뭐 장애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다고 하시면 안 되고, 장애 상태가 좀 많은데. 그런데 유수에서 남자를 놓고 6급 장애인 이야기는 안 나왔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뭐 그런 거 있으면 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왜? 남자들은 다 있었거든요. 원래 다 있기 때문에. 용인됐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나서 내 이야기 할게.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시대적인 인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오랜 역사 속에 모계사회가 깨어지고 남자들이 오랜 역사 속에 여자들을 핍박한 세월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걸 우리 인정하잔 말이야. 음의 시대, 양의 시대가 가고 나면 의의 시대가 와나? 온 거예요. 음양의 시대가 언제 왔느냐? 음양의 시대가 여성 상위가 사회에 자연스럽게 나올 때,
여성상이라는 건 여자가 밥상 위에 올라가는 것 뿐만이 아니고 섹스시 위에 올라가는 것도 포함하는데 그거는 섹스의 주도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삶의 주도권 자신감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삶의 자신감이 없고 자기가 주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의할 수 없습니다. 상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남자들은 역사 이래로 우리 부모 때 할아버지 때 뿌려놓은 죄가를 우리 이 시대의 남자들은 우리 아이들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일단 그런 문제도 있고 남자들은 당연히 용임되어 있다. 절대 아닙니다. 이유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메시지를. 왜냐하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해놨죠. 그죠? 그러면 여자 10명 중에 우리 사람 10명 중에 장애인 몇 명이야? 별로 없어. 그지? 이 눈으로 볼 때 한둘이 빼고는 다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남자들이 다 있을 수 있나? 없다. 남자들은 한 명이 여러 여자의 애인이 돼. 여러 여자의 애인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인들은 한 여자가 여러 남자의 애인이 될 수는 없어. 이게 속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 우리가 역학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양은 홀수야 짝수야? 홀수. 여자가 양이다 남자가 양이다 구분하면 안 된다 했지만 우리가 이제 남자를 양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로 했어. 약속. 남자는 홀수야. 그지? 하나 1. 그래서 남자는 누군가를 사귀는 이유가 뭐겠어? 결국은 사귀었던 거를 버려야 혼자가 되지. 혼자 되기 위해서 사귀는 거야. 혼자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19세 이상 버전으로 이야기한다. 성행위란 남자는 끊임없이 둘이라는 걸 확인한 뒤에 홀로 돌아눕기 위한 작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남자는 화성에서 왔는가 여자는 뭐 금성에서 왔는가의 차이점이, 여자는 성행위를 통해서 섹스를 통해서 하나가 둘이 돼서 영원히 가는 걸 추구해.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합의돼가 한 사람은 돌아눕는 게 정상이고 한 사람은 끝까지 따라 올라오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란 말이야. 그런데 돌아눕는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 성행위가 끝나고 사랑이 끝나고 쫓아온 여자를 보고는 이해가 안 돼. 근데 또 영원히 사랑하는 이유가 둘이 함께 가기 위한 조건으로 사랑을 시작한 여자의 심리, 음의 심리에서는 돌아서는 새끼가 이게 미친놈 같단 말이야. 또라이 같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소리만 내잖아. 각자의 소리만. 이제 오늘로부터 바뀌어 보세요. 여자분은 사랑 후에 남자를 혼자 있게 해줘보고, 남자는 사랑 후에 여자와 같이 있어 줘보세요. 어차피 부부장이 같이 수업 듣진 않잖아. 그게 여러분한테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남자라면 이러한 시간적인 부부관계, 공간적인 부부관계, 인간적인 부부관계가 안 되니까 자기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는 뭐로 채우면 돼? 재적 활동으로. 공간적인 재적 활동으로, 인간적인 재적 활동으로 해나가면 돼. 내가 인간적인 부부관계가 남자 입장에서 참 괴롭고 나는 인간적인 사람이 필요하다면 인간적인 재적 활동하면 돼. 여자의 입장에서 나는 시간적으로 같이 내하고 늘 붙어 지낼 남자가 필요하다.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인 직업으로 내가 시간적으로 나와 공유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감에 있어서는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 여기랑 끊임없이 바뀌는 것, 그때그때 다른 것. 더더욱 우리 역학은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가 옳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수업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 주장을 좀 제가 오버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느 시점 되면 잊어버려야 될 내용들입니다. 제가 옳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걸 통해서 옳고 그르고의 가치 문제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 또 행복하게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